지금부터 지구과학 1 원격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7번째 강의로 퇴적암과 퇴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수업에 쓰인 그림 자료는 미래인 교과서 자료를 썼습니다. 저작권은 미래인 교과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퇴적암과 퇴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퇴적암, 그리고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퇴적암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습 목표로는 다양한 퇴적 구조에 따른 퇴적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퇴적암이 만들어질까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속성작용인데, 이 속성작용은 퇴적암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합니다. 퇴적암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퇴적돼서 그것들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된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하는데, 이 퇴적암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퇴적 물질이 우선 먼저 퇴적돼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 퇴적된 그런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다져지는 작용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져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입자들 사이에 서로 서로 결합되는 그러한 작용을 거치게 됩니다. 이 교결 작용은 시멘테이션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적된 물질이 다져지고 교결되는 그러한 작용을 통해서 나중에 딱딱하게 되는 퇴적암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속성작용은 퇴적암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속성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퇴적암의 종류와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에 대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적암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쇠술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쇠술성 퇴적암의 개념은, 쇠설이라는 것은 잘게 부서진 입자들이 퇴적돼서 굳어진 퇴적암을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화학적 퇴적암은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유기적 퇴적암은 유기물질이 퇴적돼서 굳어진 퇴적암을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쇠술성 퇴적암은 다시 어떤 퇴적물들이 퇴적돼서 굳어졌는가에 따라서 쉐일, 사암, 여감, 응애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쉐일 같은 경우는 점토 퇴적물들이 굳어서 된 퇴적암, 그리고 모래나 점토가 굳어서 된 것을 사암,
자갈이나 자갈이 이렇게 자갈, 모래, 점토가 이렇게 굳어져서 된 퇴적암을 특히 여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산이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죠. 그러한 입자들이 굳어서 된 퇴적암을 응이암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쇠수성 퇴적암은 쉐일, 사암, 여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특히 쉐일, 사암, 여감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퇴적암의 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퇴적암은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하는데, 석회암 같은 경우는 C의 2가의 플러스 이온과 CO3 2가의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을 해서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만들어진 그 퇴적암을 석회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염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이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딱딱하게 굳어진 그 퇴적암을 암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기적 퇴적암은 유기물질이 쌓여서 굳어진 퇴적암을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석탄 같은 경우는 고생대 때 양치식물이 대규모로 퇴적돼서 굳어진 퇴적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개 껍질이 굳어져서 된 퇴적암을 석회암이라고 하는데,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석회암 똑같은 CaCO3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 조개 껍질이 모여 대규모로 퇴적돼서 된 퇴적암을 석회암하고 그 차이점은, 그 CaCO3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굳어진 퇴적암이냐 또는 유기물질 자체가 굳어서 된 퇴적암이냐에 따라서 화학적 퇴적암과 유기적 퇴적암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퇴적암에 대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쇠수성 퇴적암은 근원이 잘게 부서진 입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쉐일 같은 경우는 점토가 굳어서 된 퇴적암, 사암은 모래, 그리고 여감 같은 경우는 자갈, 그리고 응애암은 화산쇄설물이 굳어서 된 퇴적암을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쇠설이라는 개념은 잘게 부서진 입자들, 여기서 잘게 부서진 그런 입자들의 근원은 기존에 있던 암석 자체가 풍화 침식 작용을 받게 되면 기존에 있던 암석 자체가 잘게 이렇게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잘게 부서진 입자들이 어느 한 장소에서 쌓여서 굳어진 그 퇴적암을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하는데, 그 쇠설성 퇴적암의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쉐일, 사암, 여감, 응이암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화학적 퇴적암과 유기적 퇴적암이 되겠는데, 여기 위에 있는 석회암 같은 경우는 C의 2가의 플러스 이온과 CO3 2가의 마이너스 이온이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학적 퇴적암이 석회암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암염은 Na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을 해서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는 유기물질인 양치식물이 대규모로 저장돼서 퇴적돼서 굳어진 퇴적암을 석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처트 같은 경우는 규질 생물체 유해들이 그 퇴적돼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처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핵심 개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쉐일이라든가 사암, 여감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이런 질문인데, 여기에서는 퇴적 물질의 입자의 크기, 퇴적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쉐일, 사암, 여감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의 유해가 쌓여 생성된 퇴적암은 우리가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창의융합 사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암염이 생성되기에 적합한 기후 환경을 설명해 보자 그랬는데요. 암염은 Na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해서 된 태저감인데 즉 암염은 소금이 되겠죠. 이 암염은 해수는 바닷물 속에는 Na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인데 거기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해수에 녹아있던 물질이 침전돼 가지고 이렇게 생성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가 증발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증발하는 경우에는 건조한 환경에서 잘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퇴적 구조의 종류. 퇴적 구조라는 것은 퇴적된 지층의 어떠한 그러한 모양들이 되겠습니다. 퇴적 구조에 나타나는 그 모양들의 종류와 이러한 그 퇴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적 구조를 통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은 이 퇴적 구조를 통해서 거기에 그 당시에 이 퇴적 구조가 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의 자연 환경을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퇴적 구조의 그 형태를 보고서 지각 변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지각 변동을 통해서 지층이 역전됐는지 역전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퇴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퇴적 구조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퇴적 당시의 자연 환경과 그리고 지각 변동을 받은 지층의 역전 여부를 해석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러가지 퇴적층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그 모양들, 퇴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적 구조는 크게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것이 점이층리, 두 번째 것이 사층리, 세 번째 것이 연은, 그리고 네 번째 것이 건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점진적으로 이자는 한자로 다를 이자가 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달라진다. 그런데 여기서 층리라는 것은 이 층리라는 것은 요 하나 자체가 층리가 되겠습니다. 요 하나 자체도 층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층리들이 쭉 이렇게 쌓여서 형성된 것이 퇴적 하나의 그 층이 되겠습니다. 점이 층리 같은 경우는 입자가 큰 놈이 맨 밑에 있고, 그리고 위로 갈수록 입자가 점점적으로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큰 것이 맨 아래에 있고 위로 가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하나의 층리가 이렇게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입자가 큰 놈이 맨 아래에 있고 위로 갈수록 입자가 작은 놈이 이렇게 쭉 다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환경 자체가 이 퇴적 구조 자체에서는 퇴적 환경 자체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강물이 흐르게 되면 강물 속에는 여러 가지 퇴적 입자들이, 그 물질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서 내려가겠죠. 그런데 강물의 유속이 이제 점점 느려지는 곳에서는 이제 밑에 이제 그 강물 속에 있던 그 퇴적물들이 밑에 쌓이겠죠. 그렇게 되면 입자가 굵은 놈이 먼저 쌓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입자가 유속 자체가 이제 줄어들면서 입자의 크기가 작은 놈들이 이렇게 쭉 쌓여서 이렇게 위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자의 크기가 맨 아래에서는 가장 큰 놈, 그리고 위로 갈수록 작은 놈이 이렇게 쌓여지는 이러한 그 구조 자체를 점진적으로 달라지는 그러한 그
태적 구조를 만들고 이런 태적 구조 하나 자체를 층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건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입자의 큰 놈이 위에 쌓이고 밑으로 갈수록 점점적으로 작아지는 그런 모양이 태적 구조 자체에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층이 역전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사층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이 층리면이 나란하지 않고 이렇게 경사가 졌죠. 이렇게 경사가 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물이 흐른 방향이라든가 바람의 방향 자체가 수시로 이렇게 변하는 그러한 그 지형에서 잘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지금 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 있죠. 우리가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마찬가지로 입자가 밑에 이제 쌓이게 되면 중력 방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건데 만약에 어떤 태적 구조 자체에 위로 볼록한 형태로 이 사층리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층이 역전됐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그림이 연원인데 이 연원은 이 퇴적된 지층에 이렇게 그 물결 자국 모양이 이렇게 찍혀 있는 그러한 그 형태가 연원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뾰족한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물결 모양 자체가 퇴적 구조 자체, 퇴적층 자체 이렇게 잘 나타나는데 이런 것이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위쪽으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지층이 역전됐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운이 잘 형성되는 그러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이 흘렀다라는 물이 퇴적층 위에 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퇴적층이 밑에 형성되어 있고 그 물이 있었을 때 이 물 자체도 얕은 물 및 환경에 있었을 때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게 되면 물결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 물결 모양 자체가 바다 그 퇴적층 그 밑에 이렇게 찍히게 된 것이 연운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그 우리가 봄철 같은 경우에 그 날씨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그러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한 그 눈밭 같은 경우 이렇게 갈라지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갈라진 모양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건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건열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파열됐다, 스피릿, 갈라지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건조해서 갈라지다, 파열됐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겠죠. 건조할 때는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지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퇴적 구조 자체에 밑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이렇게 볼속 이런 식으로 볼속하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층이 역전됐다 이런 것을 알려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퇴적 구조에 나타난 퇴적 구조에서 그 당시의 퇴적 환경이라든가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환경을 해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각 변동 여부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그 사실이 되겠죠. 자, 핵심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층 내에서 위로 갈수록 퇴적물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퇴적 구조는 뭐가 되겠습니까? 점이 층리가 되겠죠. 이 여기 네 가지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어느 지역에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를 사진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북 부안 격포 해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점이 층리가 되겠죠. 여기 밑에 입자가 밑에 맨 밑에는 입자가 가장 굵고 위로 갈수록 입자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남 신안군 사옥도 같은 경우는 이 사층리 구조가 되겠네요. 이렇게 아래 방향 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전남 화순군 북면에는 이게 연운 구조가 되겠습니다. 물결 자국 모양이 퇴적층에 나타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경남 진주시 가화강에 있는 이러한 그 구조 자체는 건열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격포 해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진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위로 가면서 미세한 세립질로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어떤 그 당시에 퇴적 환경 자체를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옥도는 물결의 방향, 물이 흐른 방향 자체를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화순군 북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얕은 물밑 환경이었었다. 그리고 경남 진주시의 가화강에서는 이 당시에 이거의 퇴적 구조가 만들어질 당시에 기후가 건조했던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전북 무안군 격포해안에 그것은 아래쪽에 굉장히 입자가 굵은 놈이 있고 위로 갈수록 입자가 가늘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점이 층리가 되겠습니다. 전남 신안군 사옥도의 이러한 구조 자체는 사층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층리 구조 아래 방향 쪽으로 이렇게 해서 물결이 지금 물이 이런 식으로 흐르는 방향을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사층리는 물이 흐르는 방향이라든가 바람이 분 방향을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이라든가 바람이 부는 방향의 아래쪽으로 볼록한 형태로 그 층리 자체가 경사진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연은 같은 경우가 되겠죠. 여기에 지금 퇴적 구조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과거 이후에 얕은 물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진주시 가화강은 이게 건열 구조인데 굉장히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이렇게 퇴적층에 이런 어떤 갈라진 틈이 나타나 있는 구조를 건열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탐구 해보기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퇴적 구조를 볼 수 있을까? 방금 전에 봤던 그런 구조를 통해서 탐구한 그 문제로 나온 그러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 구조가 형성될 당시 물이나 바람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층리가 되겠죠. 2번 각 퇴적 구조는 어떤 퇴적 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 설명해 보자. 점이층리 같은 경우는 유속 같은 경우가 이제 점점 강물이 흘러내려갈 때 유속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퇴적물들이 이제 밑에 쌓이게 되는데 입자가 큰 놈이 먼저 가라앉고 그 다음에 점점 입자 크기가 가느다란 놈이 위로 이렇게 쌓이는 그러한 형태를 점이층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층리 같은 경우는 물이 흐르는 방향이라든지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연운 같은 경우에는 퇴적된 연운 구조가 퇴적 구조가 만들어진 그 위에는 얕은 물 및 환경이었다라는 걸 알려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열 같은 경우는 과거에 거기 건조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땅이 이렇게 갈라져서 나타나는 그 구조 자체를 건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육상환경, 연안환경, 해양환경에서 만들어지는 퇴적 환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육상에서 만들어진 태적 환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연안이라는 것은 육지하고 해양하고 만나는 그 경계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태적 환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해양에서 만들어지는 태적 환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떤 모양일까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태적 환경에 대해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 초록색으로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바다에서 퇴적된 환경에 따라서 이름 붙여진 것이 되겠죠. 대륙붕, 대륙사면, 여기 심해저 평원 이렇게 되겠죠. 대륙붕은 대륙에서부터 약 한 200m 정도까지 그러한 그 지역까지를 대륙붕이라고 하는데 아주 기울기가 굉장히 얕죠. 그리고 대륙 사면 같은 경우는 대륙붕이 끝나면서 갑자기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일어나는 이러한 그 면을 대륙 사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륙 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퇴적 층이 만들어지겠죠. 퇴적 지형이. 그리고 심해저 평원은 대륙 사면이 굉장히 급하게 형성되는데 그것이 끝나면서 이제 완만한 평원 지역을 심해저 평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부유물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퇴적되게 되겠죠.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선상지, 호수, 사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육지에서 만들어지는 그 퇴적 환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해빈이라든지 삼각주라든지 석호, 사주 이런 것들은 연안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그 퇴적 환경들의 그 지형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육상 환경은 육지 내에서 주로 수혈성 퇴적암이 퇴적되는 곳으로 선상지, 하천, 호수, 사막과 같은 그 퇴적 환경이 있겠고요. 해양 환경은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 평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 환경 같은 경우는 그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의 경계 부분인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퇴적 그 지형으로는 삼각주, 조간대, 해빈, 사주, 강하구, 석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그 내용은 여기에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융합 사고 문제가 되겠네요. 담수와 해수. 여기서 담수라는 것은 그 육지에 있는 그런 물이 되겠죠. 육수와 그 해수가 만나는 연안에서는 해양 환경보다 산출되는 화석이 적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이 화석이 많이 존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체가 많이 살아야 되겠죠. 생명체가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연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염분 변화가 굉장히 심하죠. 어떤 때는 굉장히 담수가 많을 때 그리고 해수가 많을 때 이런 그 변화가 심함에 따라서 염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담수생물하고 해양생물이 모두 살기 모두 어려운 그 환경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환경 때문에 생물들이 많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화석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퇴적암과 퇴적 구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첫 번째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속성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퇴적암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퇴적암의
종류는 퇴적암의 기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쇠술성 퇴적암, 그리고 유기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퇴적 구조와 그 퇴적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퇴적 구조를 통해서는 그 당시의 퇴적 환경과 지층의 역전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퇴적 환경에는 육상 환경과 연안 환경, 해양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퇴적 환경의 그러한 그 지형에 대한 얘기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계속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전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